적금을 했어. 그럼 이자가 생겨. 그러면은 원래 내가 넣었던 돈 있지. 우리는 그 금액을 뭐라고 한다? 원금이라 하지. 그지?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 이자 타먹어야지. 그치? 그러면은 원리합계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해요. 오케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할 거야. 근데 저축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지. 그 다음에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는 뭘까? 예금은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넣고 싶을 때 더 넣고, 넣고 싶을 때 더 넣고. 그래서 돈을 더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냥 통장에다가 묶어둬. 적금은 뭐냐면 매달 또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속 넣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점점 저축을 하는 거지, 그치?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축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예금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적금이 있다 그랬어? 그 적금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예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야. 예금은 다시 뭐라고?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해마다 기다려. 오케이? 이자가 붙을 거야. 이자가 붙을 텐데 이자 붙는 방식이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리가 있죠. 그죠? 단리가 있고 두 번째는 복리가 있다 그랬어. 단리 예금이라고 하겠네요. 오케이? 다시 여기다가 쓸게. 단리 예금이 있을 거야. 단리는 뜻이 뭐냐면 이거야.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붙는 거야.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복리는 뭐겠어? 원금하고 이자의 전체의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붙고요. 복리는 아시다시피 원리 합계의 이자가 붙는 거야. 단리금은 원금의 이자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게요. 원금을 A1이라고 가정할게요. A라는 애를 그냥 넣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율을 R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넣을 거야? N년이라고. 오케이? 기간이라고 하지, 그치? 기간, N년.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나 지금 얼마 넣었다고? A라는 애 넣었다고. 자, A라는 애 넣었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A라는 애 원래 갖고 있지. 이자가 붙을 거야. 근데 어디에 이자가 붙는다고? 원금에 이자가 붙어. 나 원금 얼마? 이거라고. 아, 붙어. 얼만큼? R만큼 붙겠지. 이게 1년 후. 그러면은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얘랑 더하면 되겠네. 그지? 2년이 지났어. 나 원래 이거 갖고 있는데 이자가 붙을 거야. 근데 어떻게 붙어?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근데 원금 얼마? A.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 이게 붙겠네.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갖고 2년이 지나. 그지? 점점점점점 더 갈 거야. 2년이 지났을 때는 몇 개가 붙어? 2개가 붙지. 원래 원금에 2개 붙네. 그러면은 더 나아가다가 N년이 지났으면은 원래 갖고 있던 거에다가 AR이 몇 번 붙어? N개 붙겠네. 그지? 좀 더 이쁘게 여기다가 N개. 원리합계는 계산을 해볼게요. 원리합계. 이때는 원리합계 계산 안 해. 그지? 원리합계 계산할게. 1년 후에 원리합계는 A로 묶고 1 플러스 R. 인정? 2년 후에 원리합계는 A로 묶고요. 1 플러스 2R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N년 후에는 원리합계가 A로 묶고 1 플러스 N 곱하기 R이 되겠네. 그치? 여기? 단리 예금의 원리합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예금 있고 적금 있어.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어. 예금에도 단리 예금이 있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있다? 복리 예금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복리 예금을 할 거야. 복리 예금을 할 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원리 합계에 이자가 붙어. 그러면 또 시나리오를 써야겠지. 원금 A 있고요. 연이율 R이야. 그 다음에 기간은 N이야.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해낼 거야. 그러면은 일단 원금이 A만큼 있지.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붙겠지. 자, 1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서, 자, 얘 입장에서는 원리 합계가 그냥 원금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는요, 그냥 원금 전체에다가 그냥 이율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2년이 지났어. 그럼 나 원래 갖고 있던 게 이거죠. A 플러스 AR을 원래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붙을 텐데 이때 이자를 어떻게 붙냐? 원리 합계에 붙지. 원리 합계는 뭔데? 요놈이지. 원리 합계 요놈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 묶어볼게. A에다가 1 플러스 R, 얘가 그 지난 연도의 원리 합계.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 R이 붙는다고. 오케이? 거기에 뭐가 붙어? R이 붙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 이거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 잠깐 계산해볼게. 저거 A 더하기 AR 더하기 A 1 플러스 R 곱하기 R. 내가 여기 잠깐만 계산할게. A로 묶어. 그러면 1 플러스 R이야. 더하기 요게요. A로 묶은 다음에 요거 분배법칙 해갖고 집어넣으면은요. R제곱 플러스 R이거든. 그러면은 A로 전체 묶으면은 R제곱 하나 있고요. R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 다음에 이거 R 하나겠지. 그치?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정리하면은요. R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거든. 근데 R 먼저 쓰지 않고 1 먼저 써볼게요. 왜냐면 여기 1 플러스 R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정리하면은 아무래도 얘는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될 거야?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요거 정리해보자. 이때 원리 합계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이 될 거고요. 그쵸? 1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얘, 2년 후에 원리 합계 이거. 오케이? 3년이 지났어. 얘는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A 플러스, 이거 늘어뜨리지 않고요. 요거부터 쓸게. 오케이? 요거부터 쓸게.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요 놈에다가 이번엔 뭐해? 원리 합계에 이자를 붙여갖고 또 계산하지. 그러니까 이거야. 2년째 때 원리 합계가 이거야. 거기에 R 곱해갖고 또 더해버려. 이게?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나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여기서부터 규칙성이 발견이 돼버려. 그러면 더 내려가서 N년이 지났어.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R 제곱 뭐라고? 맞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N년이 지났어. N년이 지나면 쓰면 복잡해. 근데 난 알지. 규칙성이 발견이 됐잖아. 그러면 N년 후에 복리의 원리 합계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얘가 복리 예금의 원리 합계야. 됐어? 이게? 예금에 대한 내용이 딱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돼? 적금을 하셔야겠지. 그럼 이제부터 적금을 공부할 텐데. 얘가 조금 까다롭다 이거지. 적금은요, 종류가 2가지가 있어. 일단 단리 적금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리 복리를 배웠는데, 자,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은 복리 적금이야. 그치? 복리야, 이자가 복리니까 적금은 희한하게 우리 고교 과정에서 단리 적금을 안 가르쳐. 그럼 우리는 뭐 해? 복리 적금만 하는데 참 진짜 치사하게 복리 적금에서도 종류가 2가지예요. 오케이? 그 종류 2가지가 하나는 초적금이고요. 하나는 말적금이에요. 초적금은 뭐냐면 매년 초에 돈을 넣어. 그러한 방법이고, 말적금은요, 매년 말에 돈을 넣어. 오케이? 초적금은 매년 초에 돈을 넣어. 말적금은 매년 말에 돈을 넣어. 오케이? 그 원리야. 그래서 맨 첫 번째 내가 뭘 볼 거냐면 초적금을 볼 거예요. 적금은 뭐라 그랬지?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는다 그랬지, 그치? 오케이? 그럼 초적금은 뭐라고? 내가 한글말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 매년 초에 납입해. 매년 초에 납입. 오케이? 똑같은 금액을 계속 넣는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언제 넣는다고? 매년 초에 납입해. 그러니까 1년 초, 그 다음에 2년 초, 몇 년 초까지 쓸까? 3년 초까지. 3년 초까지 쓰다가 3년 초 쭉 가다가 잘 봐. N년 초가 됐어.
이렇게 되겠고 n년이 지났을 때 계속 A1씩 집어넣고 그걸 다 모아갖고 나오는 원리 합계. 얘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원금 얼마? 원금은 A. 연이율 얼마? 연이율 R. 기간은 n년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하나를 적읍시다. 불변의 진리. 돈 뽑을 때 원리 합계를 계산할 때 적금은 무조건 n년 말에 돈을 받아요. 요게 우리 규칙이야. n년 말에 돈을 받아. 뭔 말이냐? 내가 만약에 초적금을 했어. 초에 적금, 초에 적금, 초에 적금, 초에 적금, 초에 적금. 원하는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돈을 뽑을 때는 기다렸다가 말에 받아. 무조건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매년 말에 적금을 해. 말에 적금, 말에 적금, 말에 적금, 말에 적금, 말에 적금인데 얘는 말에 적금이잖아. 말에 그냥 받아. 오케이? 1년 초에 내가 A1을 넣어놨어. A라는 금액을 넣어놨어. 자, 그러면은 얘만 계산해. 얘가 그 다음 년이 됐을 때 어떻게 돼? 복리 붙지. 복리 붙지. 복리처럼 붙는다고 그랬어? 다음 연도가 지났어? 복리처럼 붙는다고. 이렇게 제곱이 붙는다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3년 초 때 제곱이 붙으면은 n년 초 때는 어떻게 붙어? 이렇게 붙겠네. 더 나아가. 그치? n-1제곱번 붙네.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예금이 아니라 적금이라고 그랬어. 내가 2년 초 됐을 때 또 집어넣는다고. A라는 원을. A라는 금액을 집어넣는다고. 1년 때 A1 집어넣고 2년 때 A 집어넣고 3년 때 A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자, 얘 볼까? 2년 초 때 집어넣었다 치자. 3년 초가 됐어.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붙었으니까 이율이. 그럼 두 번 붙었어요. 4년 초 때는 두 번 붙을 거고 5년 초 때는 3번 붙을 거야. 그러면 이 규칙이면 얘가 2년 초 때 내가 돈을 넣었으면 n년 초 때는 그때 이자가 어떻게 돼? 원리합계가 이게 될 거야. n-2제곱. 오케이? 자, 내가 n년 후에 받을 거라고 했어. 그럼 돈을 몇 번 넣어야 돼? n번 넣어야 돼. 나 지금 몇 번 넣었어? 한 번 넣었지. 1년 초 때 한 번 넣었어. 2년 초 때 한 번 넣었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내가 언제 돈을 넣어? n년 초 때 한 번 돈을 넣어. 미안. n년 초 때 돈을 한 번 넣어. 그래서 여기에 돈을 한 번 더 넣어. 그러면 그 이전에 n-1년 초 때는 어떻게 된다? A가 될 거고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1제곱. 됐지?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이 돈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돈을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시기는 초야. 나는 언제 받아야 돼? 말에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요. 자, n년 초에 그 다음 연도에 그거 있잖아요. n 플러스 1년 초. n 플러스 1년 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n 플러스 1년 초를 그냥 n년 말이랑 똑같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왜? 야, 연초, 연말, 이거 되게 하루 이틀 차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1년 초를 그냥 n년 말이라고 그냥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이 또 지났네.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냐면 얘 있잖아. n년 초까지 이만큼 이자 붙었잖아. 여기로 갈 때 이자가 또 붙어. 그러면은 최종 n년 초 때 1년 초 때 돈을 넣었으면 n년 초 때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될 거고요. 쭉 나가서 얘는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내가 n년 초 때 돈을 마지막으로 넣었잖아. 그 마지막으로 돈을 넣으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초적금의 원리합계는 매년 초에 A1씩 넣어서 연이율 R로 기간 N년 동안 적금을 하면은요. 내가 N년 말에 받을 원리합계는 이걸 다 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덧셈의 형태가 어때? 난 얘부터 예산해볼게. 얘 더하기 얘인데요. 이거 다음에 이거가 무슨 어떻게 됐지? 1 플러스 R이라는 게 곱해져 있지. 그치? 내가 추론을 하건데 그 다음에 더해야 되는 원리합계가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다 더해. 됐어? 이게 각각의 숫자들이 어떻게 돼? 등비수열을 이루지, 그치? 그래서 얘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몇 개야? 1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n개. 그럼 얘 입장에서는 공비가 뭐가 돼? 1 플러스 R이 되겠지. 이걸 정리해 줄게요. 자, 항의 개수 몇 개? n개. 공비가 뭐가 돼? R이 될 거야. 오케이? 첫 항은 그럼 어떻게 돼요? 첫 항? 밑에 있는 거. A에 1 플러스 R.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원리 합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초적금 원리 합계는 지금부터 얘를 암기합니다. 공비 마이너스 1이지. 공비 마이너스 1이야. 1 플러스 R이 공비인데 거기다가 빼기 1을 할 거야. 첫 항은 얼마야? A에 1 플러스 R이야.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초적금의 원리합계 공식입니다. 자, 분모를 봐. 1 플러스 R 빼기 1이지.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 항상 R밖에 안 남아. 그래서 초적금의 원리합계는요. 초적금의 원리합계 얘예요. 외워줘야 돼. 초적금의 원리합계. 여기다가 잠깐 쓸게. 초적금 원리합계는 뭐라고? 초적금 원리합계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초적금의 원리합계가 될 겁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지금부터 이제 말적금을 할 거야. 두 번째 말적금을 할 거야. 말적금은 언제 납입한다? 매년 말에 납입해. 매년 납입, 말에 납입. 얘도 똑같아. 원금 얼마? A. 매년 말에 A씩 집어넣을 거야. 연이율 얼마? R. 기간이 N년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지? 1년 말부터 시작하지. 그치? 그럼 1년 말. 2년 말. 3년 말까지? 그래. 쭉 가다가 N-1년 말이 있고요. 더 나가서 N년 말이 있어.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N년 말. 한 번만 더 쓸게. 이걸 N년 말이래. 집어넣어. 1년 말에 A 집어넣어. 그럼 이 A 있잖아. 어떻게 돼? 2년 말 때 어떻게 돼? A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 3년 말에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N-1년 말에는 어떻게 돼?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될 거고 N년 말 때쯤에 얘가 이 원리합계가 어떻게 돼? 아, 1 플러스 R의 N-1제곱 되겠지. 그치? 나는 N년 말에 받아야 될 금액이잖아. N년 말에 돈을 받는다며. 그럼 얘가 곧 최종 금액이네. 내가 받아야 될 최종 금액은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1 내가 받아야 될 최종 금액. 그치? 근데 내가 1년 말에만 돈을 집어넣어? 2년 말에도 돈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2년 말 때 돈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A에다가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될 거고 쭉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이때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3년 말이 3제곱이 될 거고 얘가 딱 1년이 또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원리 합계가 이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R의 N-2제곱을 받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얘 또한 뭐가 될까?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막바지 때쯤에 한번 볼게요. 일단 N-1년 말 때 쭉 계속 돈을 넣었다가 N-1년 말 때 돈을 집어넣지.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1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1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럼 더 위에 있는 거는 이거겠네. 1 플러스 R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걸 쭉 더한다고. 그지?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는 그냥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 원래 N년 후에 돈을 뽑을 거면 돈을 몇 번 넣어야 돼? 원금을 N번 넣어야 돼. 그치? 돈을 N번 넣어야 돼. 원금을 매년 기간 N년으로 잡아놓고 적금을 할 거면 N번을 넣어야 된다고. 그치? N번을 넣어야 되는데 나 지금 이거 몇 번 넣었어? A1씩 몇 번 넣었어? N-1번을 넣었어. 그런데 A1씩 N번 넣어야 되거든. 한 번을 안 넣었네. 그치? 이 마지막 한 번은 언제 넣어야 돼? N년 말에 넣어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N년 말에는 돈을 뽑아요. 그치? 그래서 말적금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 얘 돈을 다 뽑고 싶잖아. 이 돈을 다 뽑고 싶잖아. 그러면 A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소위 말해서 A1이라는 애를 넣었다 빼야 돼. 넣자마자 한꺼번에 만기가 돼갖고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돈 안 넣는다. 못 빼요. 오케이? 말적금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A는 넣었다 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될 거고요. 나는 원리합계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이놈을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이게 이제 말적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적금 잠깐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항해 개수 몇 개야? N개. 항해 개수 N개. N개. 공비 얼마? 공비 얼마? 1 플러스 R이겠지? 첫 항 얼마인지 알아? 첫 항 A예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말적금 원리합계를 내가 여기서 바로 쓰면
말적금의 원리합계는 1-R, 공비 -1 하니까 그냥 여기는 R분의 이게 될 거고, 첫 항은 얼마? A.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1이니까 여기에 1 플러스 R의 n제곱 -1 이렇게 돼가지고 말적금의 원리합계는 얘가 될 거예요. 우린 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초적금의 원리합계, 말적금의 원리합계. 자,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초적금의 원리합계와 말적금의 원리합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지. 얘는 첫 항이 어때? A 곱하기 1 플러스 8인데 얘는 첫 항이 그냥 A예요. 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매년 말에 돈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공식 적으면 되고요. 매년 초에 돈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내신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될 거예요. 초적금 공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1 요게 될 거고요. 말적금 공식은 어떻게 된다? 말적금 공식은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1 요게 되더라. 그치? 652번을 볼게요. 연이율 3%. 그러면은 이율은 0.03이 될 거예요. 오케이? R은 0.03이야. 복리로 매년 초에 300만 원씩 넣는데 그러니까 원금 얼마야? 원금 300이야. 5년 동안 넣는데 그럼 기간 N년은 얼마야? 5야. 원리합계 구하래. 근데 얘 언제 적금이야? 초적금이야. 매년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R분의 초적금 공식 R분의 그러니까 0.03분의 300 곱하기 여기다가 지금 1.03이죠. 1 플러스 R은. 그치? 그러면 1.03 곱하기 1.03의 5제곱 -1 얘가 답이라고. 숫자만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데 1.03의 5제곱이 뭘로 계산하라고? 요거 1.16으로 계산하라고 했지. 그럼 1.16에서 1 빼니까 얘 자체가 0.16이 될 거고. 그럼 이제부터 소수점 계산은 네가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하잖아요. 1648만 원이 나올 거예요. 654번을 볼게요. 연이율이 6%야? 그럼 R이 뭐야? 0.06이야.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A1씩 붙는데 그러니까 A는 그냥 A야. 그리고 말적금이잖아요. 그쵸? 말적금, 메인은 그냥 A.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기간 N이 10이야. 10년 말까지 1000만 원을 만들 거래. 그때 A 값 구하래. 그러니까 얼마씩 넣어서 10년 동안 얼마씩 넣어야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말적금 공식 써야겠다. 0.06분의 R분의 A 곱하기 1.06이죠. 1 플러스 R. 1.06. 1.06에 10제곱 -1.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000만 원이 돼야 된다. 방정식 나왔지,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1.06에 10제곱 -1이 60이 될 거고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1.8로 계산하니까 얘가 1.8이야. 빼기 2라면 0.8이지, 그치? 그러면은 A는 그러면 얼마야? 0.8분의 60이 답이 되겠네. 그럼 8분의 600이 답이 될 거고 8, 7에 56, 8, 4, 24, 75. 그래서 매년 얼마씩 넣어야 돼? 75만 원씩 집어넣어야지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된다. 이게 등차 수열 공부했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했어. 등비 수열을 공부했고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의 마지막 내용이 원리 합계라서 우리가 오늘 그거를 공부를 했고, 근데 여태까지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었었는데 때로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다 같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되거든. 야, 하필이면 4하고 5를 줬을까? 근데 얘 하필이면 1하고 8을 줬을까? 얘는 왜 하필이면 2하고 7을 줬을까? 1하고 8하고 더하면 뭐 나와? 9 나와? 4하고 5 더하면 뭐 나와? 9 나와? 2하고 7 더하면 뭐 나와? 9 나와? 그러면 나 얘 이거 바꿀 수 있어? A의 1 더하기 A의 8은 A의 4 더하기 A의 5랑도 똑같겠죠, 그쵸? 근데 이걸 바꿔놓고 시작하자는 말이지. B2 곱하기 B7은 12래? 그럼 나는 얘도 알고 있지. B4 곱하기 B5도 12가 되겠네요. 일단 얘를 알고 가야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A4랑 B4랑 똑같고 A5랑 B5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이걸로 바꾸던지 얘를 이걸로 바꾸던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나는 얘를 바꿔버렸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얘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요놈이 BN이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있어.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거를. 그래서 난 여기다가 A를 그냥 집어넣어봤어. 자, 그러면 B4가 A4니까 A4 곱하기 A의 5도 12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곱은 12인데 합은 8이에요. 그럼 얘 두 개 연립 가능해? 연립 가능하다고. 그치? A4랑 A5가 그냥 미지수 두 개야. A4, A5 얘는 곱이고 얘는 합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뭐 분수해가지고 하나로 문자로 통일해갖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해줄게. 자, 요걸 정리할게. A5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 그럼 A4분의 12가 될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A5 대신에 A4분의 12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자, A4 더하기 A5 대신에 A4분의 12 집어넣고 8이야. 양변에 A4 곱해도 되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 A4 곱하면 어떻게 돼? A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4 더하기 12 이꼴 0이 될 거고 A4, 6, 2 마이너스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A4는 6이 될 거나 아니면 2가 돼. 자, 그럼 그때 A의 5는 어떻게 될까? A4가 만약에 6이면 A5는 2가 될 거고 A4가 2면은 A5는 6이 될 거야. 자, 이 수열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 수열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얘가 먹혀요. 얘를 쓴다고. 자,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 다음 수열이 어때? 작아지는 수열이 나와. 근데 얘 지금 A4, A5? 야, 근데 얘가 B4도 되고요. 얘가 B5도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랑 등비 수열도 이룬다는 얘긴데 다음 항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얘가 답이지. 그치? 그러면은 나 어차피 A1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A4가 6이라는 거 알았고 A5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몇 공차일 수 있어? D는 마이너스 4죠. 그죠? 그죠? 그럼 A의 1 구해야 돼. 그러면 A4로 계산합시다. A4는 6인데 A의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래서 A의 1은 그럼 얼마야? 요거 1로 넘어가면 18 되죠? 그래서 답이 18이야.